안녕하세요, 바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희원 교수님의 책이 나왔어요. 아니, 왜냐면은 전자책 했는데 이게 지금 종이책인가 봐요. 오케이, I 정희원 교수님 한번 볼까요? 희원 지금 또 제가 오케이. 네, 어쨌든 책은 아니었고요. 다른 책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독서노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번 더의 힘, 지금 한 번 더의 힘, 특히나 지금 실천을 옮기는 거, 이제는 모든 정리는 끝났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을 매일 하루 조금씩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읽던 부분이고요. 아이고야. 차례대로 읽기보다는 제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영상 클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준과 목표의 관계 명심하십시오. 수준 높은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수준 높은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요? 저 지금 딱 생각해보면 이메일 보내는 거죠.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쵸? 구체적인 목표는 이메일 보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주식 투자로 100만 달러를 벌어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캠프에 1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다. 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가 아니라 올여름 휴가에 프라하에서 10박에서 보낼 것이다. 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이 무엇을 진정 바라는지를 꼼꼼하게 리스트로 작성하십시오. 그쵸? 그런 다음에 바람에 구체적인 색깔을 입혀나가십시오. 나의 그 바람에 구체적인 색깔을 입혀나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의 생각과 에너지들이 구체적인 실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뭔가 가슴 뛰는 활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느꼈거든요. 지금 이게 저에게 필요한 딱 가르침이에요, 진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네. 그래서 목표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면 목표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면 그때 비로소 작전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작전 계획. 무엇보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신이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신이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작전 계획이 세워진다.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 기다리는 것, 그렇지만 계속 도전하는 것, 계속 문을 두드려 보는 거겠죠? 이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작업이다.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얻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기준, 스탠더드를 마련하게 됩니다. 목표에 관련된 일련의 생각과 연결된 행동들이 곧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전력만 습득하는 것도 시간 낭비요. 목표만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기준들을 만들지 않는 것도 시간 낭비다. 전력만 습득하는 거, 목표를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는 것도 시간 낭비다. 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전략. 특히 기준은 세워진 목표보다 훨씬 더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목표를 기준의 부산물이자 결과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목표를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내려면 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럼 이 기준이 무엇일까? 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하루에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가? 프로포즈 하는 거죠. 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목표에 대한 철학과 통찰이 확장됩니다. 좋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목표에 대한 철학과 통찰이 확장됩니다. 즉, 삶에는 달성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실패하는 목표도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가 달성 또는 실패했다는 것은 그 목표에 대한 기준 설정을 점검하라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표에 대한 기준 설정을 재점검하라. 저는 이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도 해보았고 지금은 이거 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길은 확실히 아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 낮아서 너무 쉽게 달성된 목표도 있고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패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달성한 목표들을 몸을 만드는 거, 내가 흠모하는 내 자신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시간은 오래 걸렸고 지금 운동한 것도 자기 성찰한 것도 7년 이상 걸렸고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전 실패한 목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내가 이 길을 평생 동안 즐기면서 할 수 없겠구나. 그걸 알아서 저는 그냥 다시 방향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쵸? 방향 설정. 그래서 기준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준 설정을 재정비할 기회를 가지면 인생은 그만큼 유의미해지고 풍요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항상 즐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준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 나의 몫이다. 성공한과 운동과 건강을 얘기해볼까요? 항상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이 몸의 컨디션 자체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위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설정을 재정비할 기회를 가지면 인생은 그만큼 유의미해지고 풍요해집니다. 저는 이게 좋네요. 실패했다, 방향성을 바꿨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기준 설정을 재정비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재정비할 기회를 가지면 인생은 그만큼 유의미해지고 풍요해집니다. 어제 선풍기를 좀 심하게 틀고 잤더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네, 그래도 독서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는 어렵고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움과 좌절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실패를 앞에서 말한 재정비의 기회로 삼으면 실패 또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줍니다. 오케이. 기준 설정의 재정비. 이 표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준 설정을 재정비했다. 제가 즐기면서 잘할 수 없는 거, 내 길이 아닌 거, 내가 잘할 수 없는 일. 잘할 것만 같은 일도 아니에요. 해보면 잘할 것만 같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는 건 있긴 있었잖아요. 제 건강 챙기는 거, 음식도 마찬가지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단순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라. 맞아요. 항상 그 루틴 같은 경우에도 최적의 단순함을 찾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되 유연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라.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은 세상이 차고 넘칩니다.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시스템은 뛰어나고 복잡하고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유연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성공했던 건 건강,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 그 다음 자기 성찰 7년 동안 했었는데, 이 루틴이 단순하대요. 처음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단순화되었고 매일매일 유연해요. 한 가지 그 루틴에 머무르지 않고 운동 그 루틴도 마찬가지잖아요. 7년이나 했으면 매일 그냥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유연함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또 희한하게 근육의 그 어떤 기능 자체가 변화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유연하게 계속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CEO, 석학, 슈퍼리치의 목표 설정 그 모델은 세계의 천재나 독보적인 사업 능력을 갖춘 그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취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음식은 나에게 맞는 음식이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운동은 나에게 맞는 운동이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루틴과 목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맞는 것.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 신기하게도 지난 7년 동안 이걸 계속 해오면서 느낀 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점점 더 상위의 최적화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정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그 경험과 교육, 생각, 재능, 장단점, 대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개인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당신이 시각적인 사고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시각적인 시스템과 모델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맞아요. 당신이 각별한 청각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능력에 맞는 시스템과 모델을 찾으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은 핸들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타이어 공기압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잘 몰라. 저는 이거에는 완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개인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의 시스템과 모델이 이 지구상 모든 사람의 목표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이것을 이 세상에 한 가지 통용된 모든 사람에게 아이리님 천천히 차분하게 흥분하는 것 같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한 가지 해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시스템과 모델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목표에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 단순한 작전 계획을 짜십시오. 당신의 세운 목표를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연한 틀을 만드십시오. 단순한 작전 계획. 당신이 세운 목표를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연한 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 제 몸을 운동을 해서 만드는 거, 건강 지키는 거, 심적으로 안정되는 거,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작전 계획은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생각 없이 매일 루틴을 기계적으로 해내는 거.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당신에게 꼭 맞는 적합한 시스템과 모델을 찾아내라. 루틴을 찾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가.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실천력,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정의 상태로 만들어라. 절정의 상태로 만들어라. 절정의 상태. 오케이. 최고의 목표는 당신이 절정 상태에 있을 때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절정의 상태가 이거 최고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목표는 내가 절정 상태에 있을 때만 세울 수 있다.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가장 최적일 때 세울 수 있다. 그 막 벅차오르면서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절정 상태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너무 좋아. 이 책을 읽을 때 이게 책을 너무 다독을 하다 보면 그 다음의 내용이 내가 짐작이 되고 그걸 맞을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컨디션이 최적화되었을 때, 또 홍보하니까 이것도 입에 영어 발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딕션을 적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절정 상태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최적화된 기능을 할 때 나타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최적의 컨디션일 때 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의식으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잠재의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의 잠재의식이다. 나의 생각, 나의 의식으로 나의 몸이 모두 잠재의식이다. 그쵸?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수면도 잘 자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음식을 잘 먹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면서 내 이 몸의 컨디션 자체를 최적의 상태로 맞추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파요. 뭐 괜찮다가 책만 읽으면 배고프지? 책을 읽는 게 정말 많은 제가 에너지를 소비하긴 하나 봐요. 그쵸? 조금 전까지 유튜브 영상 진짜 동기부여 되는 영상을 보고 했을 때는 배가 안 고팠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당신의 절정 상태를 늘려주고 높여주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 예. 의식 그리고 나의 잠재의식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당신의 절정 상태를 늘려주고 높여주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 결국 뭐냐면요. 잠재의식이라는 이것 자체도 제가 신체적으로 최적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긍정적인 주파수에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거 뭐 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했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제 몸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냐,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체적인 최적화를 맞추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오롯이 우리 자신을 생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가장 좋은 목표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마음의 기능에만 몰입한 나머지 몸의 기능화도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결국 나오죠. 몸의 기능이 최적화가 더 중요해요. 컨디션이 좋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신체적으로 너무 기능이 떨어져 있어.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면 의식적으로 내가 막 나쁜 생각이 들거든요.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과거의 생각이라든지 뭐 두려움,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아니야, 감사해야 돼. 아니야,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떨쳐내 버려야 돼.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몸의 기능이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근데? 배가 고픈가 봐요. 뭘 먹어야 먹고 읽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기능에만 몰입한 나머지 몸의 기능도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맙니다. 마음과 함께 몸이 캐주얼 컨디션을 쾌조, 최고의 컨디션? 쾌조? 상쾌한 게 좋다는 거? 오케이.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절정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맞아요.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너무 고파요. 좀 루틴을 빨리 밥을 먹고 해야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음이 의식이라면 몸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와우. 내 마음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나의 몸은 무의식적이다. 당신이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당신을 위해 활동할 때 당신은 항상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또 어렵게 얘기했지만 신체적 컨디션 중요하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무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체적인 실체로 전환시키면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대해 너무도 익숙해 왔기 때문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구체적인 실체처럼 느낍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구체적인 실체를 마음으로 설정하면 의식에 대해 뭔가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의식이라고 하는 도무지 정체를 할 수 없는 것에 이 나의 무의식의 세계, 몸이라는 실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의 최적의 컨디션, 제가 썼던 표현 똑같이 넣었어요.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거 좋은데요? 이 무의식이란 나의 무의식의 세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했던 것을 내 몸에다 부여를 하는 게 좀 더 실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오! 의식과 무의식의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절정의 상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좀 좋은데요? 제 생각했을 때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항상 그 어렴풋한 보이지 않는 그 무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나 몸 자체 이걸 무의식의 세계로 규정을 짓는 거죠. 나의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가 지금 현재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적인 부분도 분석을 하고 용기를 얻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예요. 내 몸이 좋다. 내 신체적 컨디션이 좋다. 무의식의 상태도 좋다.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약간 설레이면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다. 의식의 세계조차도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은 밥을 조금 먹고 그리고 나서 루틴을 계속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리님 오늘도 책 읽느라고 너무 수고했어요.